이번 세미나에서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고 관련된 두 개의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두 가지 데이터셋을 가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모델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셋, 그 도메인을 소스 도메인이라고 하고 실제로 테스트를 할 때나 아니면 뭐 서비스단에서 평가되는 인퍼런스 되는 데이터셋을 타겟 도메인 데이터셋이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왼쪽 예시를 그림을 보게 되면은 흑백에 대한 어떤 숫자를 분류하는 이미지 데이터로 학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실생활에서 등장하는 데이터셋은 되게 다양하게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색깔이 입힌 숫자를 분류를 하는 태스크 도메인에 대해서는 성능이 낮아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흑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은 굉장히 서로 다른 도메인이라고 일단 가정이 되고, 그래서 이 두 개의 도메인에 대한 시프트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게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판정 경계면으로 한번 좀 예시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이나 흰색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이 숫자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 동그란 어떤 판정 경계면 안에서 어떤 색깔별로 클래스 0에 대한 리전이 노란색이고 숫자 5에 대한 클래스 리전을 흰색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7에 대한 걸 이제 주황색으로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이 표현된 판정 경계면은 0, 5, 7을 제대로 분류하는 어떤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이렇게 분류를 한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테스트단에서 뭐 이렇게 너무 도메인이 다른 이미지가 등장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 할당된 판정 경계면에서 할당된 그 타겟 도메인의 이미지들이 클래스 5에 대한 리전 흰색 부분에 할당이 되면은 이렇게 잘못 분류한 거죠. 이 0, 7에 대해서는 잘못 분류하게 되니까 오분류하게 된 거니까 이 부분에서는 도메인 시프트가 발생이 돼서 제대로 분류를 하지 못한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론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도메인 시프트를 제거를 함에 동시에 테스트단에 대한 어떤 타겟 도메인까지도 로부스트한 성능을 가지도록 하게 되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첫 번째로 알아야 되어야 할 점이 한 가지 이제 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 도메인에 대한 레이블은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타겟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셋은 레이블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레이블이 없는 타겟 도메인이 어떻게 되냐면 이 노란색 그 타겟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셋은 데이터 X가 주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소스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셋은 또 X가 주어졌으니까 이 두 개의 어떤 데이터 셋을 구분하는 어떤 레이블을 생성시킬 수 있겠죠. 타겟 도메인은 레이블이 1이다. 그리고 소스 도메인 데이터셋은 0이다 해서 어떤 레이블이 없어도 이렇게 도메인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은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레이블 셋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이제 모든 도메인 업데이션 방법론에서 가정을 하게 되고 이것을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메인 업데이션이 되는지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업데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논문은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by Backpropagation이라는 논문인데 이것에 이 논문의 세 줄 요약을 하게 되면은 타겟 도메인 레이블이 없어도 학습 가능을 한다는 게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고 두 번째로는 엔드 투 엔드 러닝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핵심 컨트리뷰션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를 굉장히 간단한 방식으로 그레디언트 베이스로 수행을 했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처음에 소스 도메인 데이터셋은 레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슈퍼바이저 러닝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엠리스트 데이터는 CNN을 활용해서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소스 도메인 데이터셋이 들어갔을 때 CNN으로 인베딩을 하고 여기서 나온 피처 맵을 이용해서 플리 커넥트 레이어 단에서 이제 숫자가 0에서 9 사이에 뭔지 예측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좀 보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여기 그 플리 커넥트 레이어 단에서 이전에 있는 풀링된 이 어떤 값들을 이제 피처 맵이라고 일단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 맵을 이용을 해서 이 피처를 어떻게 결국 이 피처가 어떤 숫자가 0인지 1인지 나타내는 어떤 피처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이거를 도메인 시프트가 되지 않도록 어떤 파인 튜닝이나 재학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컴포넌트를 보게 되면은 아까 이제 소스 도메인만 사용을 했는데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데이터셋을 구성을 한 다음에 이것을 똑같이 CNN 인코더를 내뱉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타겟 도메인에 대한 피처 맵과 소스 도메인의 피처 맵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그 피처 맵이 어떤 도메인인지 분류하는 도메인 클래시파이어로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 첫 번째로는 이제 소스 도메인에 레이블이 있는 소스 도메인 데이터셋이 학습이 돼서 어떤 태스크 러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메인 데이터셋과 소스 도메인 데이터셋과 타겟 도메인 데이터셋을 구분하는 도메인 클래시파이어 태스크가 도메인 분류하는 태스크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구조가 되는데, 이 방식을 이제 그레디언트 베이스로 도메인이 시프트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포워드 패스는 해당하는 인코더와 클래시파이어에 있는 파라미터들이 랜덤 이니셜라이즈 되면서 해당하는 이제 처음에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백워드 단계에서는 각각의 이제 해당 로스 펑션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되는데 이 ly는 숫자를 분류를 하는 목적 함수가 되겠고 크로스 엔트로피 펑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 펑션에 대한 태스크 클래시파이어에 있는 파라미터들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도메인 클래시파이어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에 대한 그레디언트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그레디언트를 이 아래에서 인코더 단에서도 이제 그레디언트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 위에서 이 두 개의 클래시파이어에서 계산된 이 그레디언트는 아래에서 이제 서메이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도메인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반대 방향으로 주게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의 의미는 도메인 레이블을 잘 분류할 수 없도록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방식대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니까 반대 방향 도메인 레이블을 잘 분류할 수 없도록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이제 이 람다로 그 정도를 조절할 수 있겠고요. 러닝 레이트랑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게 직관적으로 수식으로 표현한 건데, 그러면 결국 이 세타 y는 이제 태스크에 대한 파라미터죠. 그리고 이제 세타 t는 도메인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도메인 클래시파이어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알파는 러닝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봐왔던 식이죠. 근데 이제 이 인코더 레이어에서는 이 인코더라는 이 피처 맵을 만드는 이 인코더는 도메인 시프트가 발생이 되면 안 되니까
이 도메인이 떨어져 있는 거를 뭉쳐줘야 됩니다. 가까이, 서로 가까이 도메인이 떨어져 있는 거를 가까이 매핑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방식을 도메인을 잘 분류를 하게 되면 서로 떨어져 있는 거니까 반대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를 해서 서로 더 가깝게 대신 가깝더라도 이 태스크 숫자를 분류하는 면에서는 떨어지게 그래서 도메인이 시프트가 발생되지 않으면서 해당하는 태스크 러닝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데이트를 이 인코더에 대한 이제 파라미터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 세타 F 이 세타 F에 대해서는 목적 함수, 이 태스크에 대한 목적 함수에 대해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지만 이 도메인에 대한 목적 함수에 대한 그레디언트에 대해서는 어센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대 방향으로 도메인을 잘 분류할 수 없도록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구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이 모델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모델의 결과를 먼저 보시면은 이 소스 데이터만 학습하게 되면은 도메인 시프트가 발생이 돼서 이 엠리스트 같은 도메인 어댑테이션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소스 데이터만 활용을 하게 되면은 57%의 성능을 가지지 않지만 이 그 제한된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어댑테이션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도메인 시프트가 발생된 그 성능이 좀 개선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0.811이라는 이 성능은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이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타겟 도메인도 레이블이 있고 이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을 한꺼번에 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능은 이제 98% 정도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 비교한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스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셋과 타겟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셋이 인베딩이 서로 가까이 되어 있는지 시각화한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텐서 보드로 TSNE로 시각화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색깔이 있는 숫자 넘버랑 흑백으로 된 숫자 넘버랑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클래스별로 색깔을 입혀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색깔별로는 이제 같은 클래스인데 소스와 타겟들이 서로 뭉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논문은 어, 겐을 사용해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전 방식에서는 엔드 투 엔드로 한 번에 학습했다면 이거는 이제 시퀀셜하게 먼저 소스 도메인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태스크 러닝을 프리트레이닝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타겟 도메인과 도메인 시프트가 발생됐을 거니까 이거를 겐의 로스를 펑션을 사용을 해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그레디언트 베이스드란 그 어드버서리얼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사용한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그레디언트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인코더가 하나만 있어서 서로 이제 쉐어드한 이제 피처맵을 형성하는 반면에 겐 로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각각의 소스 인코더랑 타겟 인코더를 각각 어,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성을 해서 나중에 여기 append라고 하는 표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플러스 기호 같은 경우는 concatenation이라는 기호를 많이 사용되지만 이거는 이제 이 소스 인코드에서 나오는 피처맵과 타겟 인코드에서 나오는 피처맵을 분류를 하는 어떤 도메인 클래시파이어로 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제 어떤 데이터 로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로우를 이제 합치기 위해서는 이제 어펜드 형식으로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학습 방법 기준으로 좀 비교를 하게 되면은 왼쪽 같은 경우는 엔드 투 엔드 러닝을 하겠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는 먼저 소스 데이터셋에 대해서 프리티를 먼저 파란색 계열로 파란색 그림을 박스로 표현된 프리트웨잉이 먼저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빨간색 박스로 표현된 어댑테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해당 겐 로스가 어떻게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겐 모델은 리얼 이미지랑 페이크 이미지를 잘 구분할 수 없도록 하는 모델인데 이 리얼 이미지를 소스 이미지로 생각을 하시고 페이크 이미지를 타겟 이미지로 생각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겐에서 사용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 겐 로스 펑션을 보게 되면은 이 로스 펑션이 오른쪽에 있는 크로스 에트로피 펑션이랑 이제 매핑이 되면서 연산을 할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텀에 보시면은 먼저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 같은 경우는 이 왼쪽에 있는 좌변에 있는 텀과 우변에 있는 텀이 둘 다 맥시미제이션이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기준으로는 이제 최소화하는 문제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을 해서 아래의 디스크리미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소스 도메인의 데이터셋을 소스 레이블로 그리고 타겟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셋을 타겟 레이블로 잘 에러를 정의를 하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식이 되겠고 이제 이거를 최소화하게 되면은 이 두 개의 도메인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이제 이 두 개의 도메인을 잘 분류하는 도록 학습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제너레이터에 대한 로스를 구하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겟로스 펑션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텀에 대해서만 미니미제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식을 오른쪽에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그 제너레이티브에서 나오는 이미지는 페이크 이미지고 아까 제가 페이크 이미지를 타겟 이미지라고 설명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타겟 이미지에 대한 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결과값이 1이 되도록 근데 그 1이라는 값이 실질적으로 소스 레이블로 이전에 사용된 값이죠.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왼쪽에 있는 작은 그림을 보게 되면은 도메인 클래시파이어에서 크게 두 가지 로스 펑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이 그 두 개의 결과는 이제 해당하는 소스와 타겟을 잘 분류하도록
소스 레이블을 1, 타겟 네임을 0이라고 이제 분류하도록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에 있는 로스 펑션 같은 경우는 아까는 이제 0이라고 제대로 분류하면 됐었는데, 이 타겟을 1로 다시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 펑션과 제너레이터에 대한 로스 펑션을 두 개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방식 자체가 이제 겐에서 사용된 로스 펑션과 동일한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절차를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이 소스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셋을 레이블을 사용해서 태스크 러닝을 먼저 하고요. 이거를 이제 프리트레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스 인코더는 좀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겠죠. 그거랑 이제 랜덤하게 이제 이니셜라이즈 된 타겟 인코더에서 생성된 피처 맵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학습을 하는데, get 로스 펑션에 의해서 타겟 인코더도 잘 학습이 되겠죠. 제너레이터 자체가 페이크 이미지, 디스크리미터가 속일 수 있는 페이크 이미지 생성하듯이 이 타겟 인코더도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학습된 결과가 늘 똑같이 어펜드를 해서 도메인 클래시파이어에서 디스크리미네이트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로 쓰고 오른쪽에 있는 이 로짓 같은 표현은 타겟에 대한 제너레이티브 로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아까 설명드린 이 크로스 엔트로피 두 개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 어떤 스테이셔너리한 어떤 체크 포인트를 찾게 되죠. 그래서 이 방식 자체를 어떤 이겐 자체의 프로세스가 도메인 시프트를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인퍼런스 할 때는 이제 이 학습된 타겟 인코더에서 나오는 피처 맵을 이전에 사용되었던 태스크 클래시파이어에다가 대입을 해서 해당하는 숫자가 뭔지 분류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해당하는 결과는 이전에 설명드린 그레디언트 리버스 레이어 방식 자체가 아까 이전 논문, 방금 첫 번째 논문을 소개시켜드린 방식인데 그 방식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어, 제안하고 있습니다.